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는 정말 골든위크입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당선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연이어서 민주당 내부의 아주 불안한 심리를 반증하는 그런 회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가 민주당 서울시당의 FGI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을 압도적으로 이겼을 때보다 더 좋지 않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민주당 서울 종로, 청주 그리고 안성의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내부에 엄청나게 위협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이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과 비슷한 그런 기구입니다. 여론조사 같은 것을 늘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했기에 노웅래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김건희 녹취록의 이 방송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말할 정도면 지금 할 말 다 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당 민주당이 말한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안철수와 이 단일화를 부추겨서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입니다. 그냥 쉽게 프레임만 잘 짜서 거저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벌써부터 뭐 단일화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있어도 이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가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이 꺾였다,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무조건 단일화는 없다는 말만 합니다. 자, 어쨌든 단일화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시켜줄지도 모릅니다. 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노웅래 의원이 비주류라서 그런지 이재명 선대위와 긴밀하게 협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장 지상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발언을 안 합니다. 원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부 정보를 막 떠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필요한 자료를 리서치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노웅래 의원은 다선 의원의 사람이 조금 순수하다고 할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웅래 원장, 이 민주당의 서울시당 보고서에 대해서 서울 민심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삼엄하다고 분석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7 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더 나쁜 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국민들 만나서, 시민들 만나서 느끼는 민심의 체감도를 본다, 그러면 4.7 보선 때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는 분명히 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기억하십니까?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18%포인트 이상 이겼습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이 정도 이기면 이 선거는 끝난 겁니다. 자, 노웅래 원장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때 18% 이상을 졌는데 그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그런다면 선거 지금 하나마나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맞습니다. 선거 지금 하나마나일 정도로 서울 민심은 민주당 정권에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살지만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 좋다, 이런 사람들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이어 노웅래 의원은 우리가 적어도 서울에서 이겨야만 지금 대선을 이기는 것 아니냐,
서울에서도 그냥 이기면 안 되고 5% 정도 이겨야만 이겼다. 그러면서 그저 서울 민심 위반의 당혹함을, 곤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심각한 모양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 내부 보고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이 어제 펑펑 울면서 눈물 쇼를 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지면 뭐 없는 죄도 만들어서 뭐 감옥에 간다. 그래 놓고 또 내 이야기는 아니다. 일반론이다. 검찰공화국을 이야기한 것이다. 정말 속아 웃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30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서는 전술 전략을 잘 짠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권영세, 아무튼 이 쓰리톱이 지금 윤석열 후보와 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특히 2030 남성들한테는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고 이게 지지율 여론조사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은 2030 세대의 이반에 대해서 20대 같은 경우 특히 20대 남성 같은 경우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 쪽에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20대 여성 30대가 남아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도 한 주에 보면 지난주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고전을 했다. 서울에서도 아마 약부합세가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10% 이상 빠지는 게 있었고 또 빠졌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빠진 이유가 있다고 그런다면 정권교체의 구도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더 커져서 양강구도가 더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발언 인적슨 안철수의 존재감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 30대에서도 윤석열의 일부 공약이 먹힌 부분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사병병사 월급 이런 부분이 반페미니즘 정서에 먹힌 거다. 그래서 그쪽 우리 20, 30대가 많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린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못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페미니즘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특히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 녹취 내용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녹취 내용이 나오니까 20, 30대 남성들이 갖는 반페미 정서 이를 자극해서 거꾸로 윤석열 후보 20, 30대 청년들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 계속 지금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살 같지는 않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그렇게 잔머리 굴릴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도 참 한심한 게 민주연구원장이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계속 우리 후보 불리하다고 떠드는 것이 작전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본 거냐고 묻자 결과적으로는 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저도 오늘 민주당이 굉장히 아픈 척하면서 지금 이재명은 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반박을 하지 말고 우리 걸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준석은 지금 호남으로 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TV토론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이대로만 쭉 가면 설 연휴 직전에 어느 정도 큰 산은 넘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